빅튜브입니다. 저는 외래어를 순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작업들 중 다른 작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외래어를 순화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언어에는 법칙성이 있고 이런 법칙성을 유지해야지만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어에는 법칙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이나 역사성이나 자의성이나 사회성이나 기호성도 있습니다. 특히 언어의 역사성에 의해 언어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언어의 사회성에 의해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육사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사심이 사시미가 일본어니까 한때 이걸 육회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회와 육사시미는 다른 음식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육사시미도 육회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얇게 썰어낸 것을 육사시미, 채를 썬 것을 육회라고 합니다. 육사시미는 진짜 회처럼 양념에 찍어 먹고 육회는 미리 양념이 되어서 계란 노른자를 터뜨려 먹는다든지 비벼 먹는다든지 하는 거죠. 육사시미와 육회는 다른 음식인데 육사시미를 육회로 바꾸게 되면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건축이나 토목을 할 때 나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탄화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평탄화 작업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 말이고 나라시라는 말은 딱 나라시 작업에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서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뿌레까라는 전동 공구가 있습니다. 브레이커를 일본식으로 읽은 말입니다. 그런데 브레이커는 여러 곳에 쓸 수 있는 말이죠.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서킷 브레이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뿌레까를 검색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구가 바로 나옵니다. 만약 제가 누구한테 다른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로 브레이커를 하나 사와라 하면 완전 이상한 걸 사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뿌레카를 하나 사와라 하면 정확히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적당히 쓸만한 제가 생각한 범위 내에 있는 걸 사오겠죠. 만약 브레이커와 뿌레카가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커를 뿌레카라고 읽은 것이 맞지만 사실은 브레이커와 뿌레카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뿌레카는 다른 이름으로 파쇄한마나 한마드릴이나 파괴한마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한마는 또 어느 나라 말입니까? 도란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또는 트랜스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트랜스라는 말은 다른 곳에 워낙 많이 쓰이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요즘은 로봇을 말하죠. 그러니까 도란스는 트랜스포머나 트랜스와는 다른 말입니다. 물론 이 도란스라는 말은 현재 변압기라는 말로 대체가 되었고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말을 하자면 또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확히 대체가 된 말이지만 변압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큰 걸 말하는 경우가 많고 도란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가정용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같은 말이지만 실제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치킨이라는 말을 하면 프라이드 치킨이나 양념치킨을 말하는 거지 이런 살아있는 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치킨과 닭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럼 후라이드 치킨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닭튀김이나 닭강정은 또 후라이드 치킨이랑 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후라이드 치킨은 그냥 후라이드 치킨이고 치킨은 그냥 치킨이죠.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간장치킨, 볼케이노 이런 거 다 합쳐서 치킨인 겁니다. 치킨을 치킨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뭔가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치킨은 그냥 치킨이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래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을 해야 하는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득보다 실이 많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닭도리탕을 닭볶음탕으로 바꾸면서 무슨 이득이 있었습니까? 전국에 있는 닭도리탕집 다 간판 메뉴판 교체하게 만들고 괜히 닭도리탕이라는 말 쓰는 사람한테 어허 그 말 쓰면 안 돼 하면서 잘난 척하는 용도 말고는 무슨 장점이 있기나 합니까? 학생들 수능 문제 하나 더 틀리게 하는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이 있는 단어입니까? 애초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순우리말이 얼마나 됩니까? 쓰는 단어의 반절은 한자어고 영어, 일본어 유래 단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은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고무라는 말은 프랑스어 고무 또는 네덜란드어 곰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쓰는 말 중 절대 다수가 처음부터 순우리말이 아닌데 언어의 역사성이나 사회성을 무시하면서까지 강제로 단어를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순화 작업보다 언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언어 순화 작업을 하느라 의사소통 기능에 손상을 입는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어 유래 단어나 새로운 신조어들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 단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또 2차, 3차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말이 창조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단어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편이 한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언어를 억지로 순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다듬는 정도에서 그치는 편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